10월 25일 정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호주스로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0.76%, 테슬라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상하락 종목들도 하락 종목들이 6대4 정도 비율로 우위로 나왔고 최근에 특히 이 러셀 지수가 계속 부진하죠. 여러분들 러셀 지수가 부진하다는 것은 미국의 금리나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경제지표도 또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표도 소폭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나 청구 건수가 급감을 했어요. 사실 이 10월달 초반에는 이제 허리케인 이슈로 크게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다가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를 급감하게 되면서 미국의 고용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P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22.41%를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2,000원지 가진 투자자분들은 약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약간 애매한 게 앨범안이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리튬 광산 관련 테마가 같이 올라야 되는데 또 앨범안이 1%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 마감 시황 때 한국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1년 동안 2,000원지를 산 사람들 99%가 현재 손실 중이다라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오늘 2,000원지 종목들의 이 단기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막 테슬라처럼 저렇게 상승폭을 보여주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테슬라 아직 호질적은 냈긴 냈는데 2,000원지 1년 동안 매수자 중 순손실권 비율이 에코프로면 99%, 에코프로 95%, 포스골드는 94%.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2,000원지의 반등은 쉽지 않다. 특히 2,000원지의 가장 중요한 이 리튬 가격이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때 반등 나왔을 때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리튬 기업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한다던가 그리고 리튬이 지금 너무 시장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조정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급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원자재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 소재주 관련 테마주들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징 업종 선물 관련해서는 천연가스 선물이 7%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또 가스에 대해서 규제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왔고 올 겨울에 정말 엄청 춥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추운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경보를 하고 있어요. 미리 기상학자들이 겨울에 진짜 추우니까 조심하셔라고. 그래서 겨울 관련 테마주도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금 가격도 계속 오릅니다, 여러분들. 2,748달러예요, 벌써 금 가격이.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 선물도 올라가는 거는 사실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은 제가 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골드바 가지고 있어봤자 이자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절대적인 안전자산이다. 이자도 주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선물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에서 정말 회피하고 싶은 뭔가의 악재가 좀 계속적으로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어제 우리나라 한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수출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IB라든가, 인포메이션, 인터내셔널 뱅크라든가, 그리고 IMF에도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이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좀 쉽지 않다는 점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10곳 중에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그냥 말 그대로 10곳 중에 4곳은 적자라는 거야, 이거. 상장을 너무 많이 시켜 우리나라 기업은. 근데 상장 기업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쏘세집니다. 좀 이런 적자 기업들은 상장 좀 안 시켜주면 좋겠어.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그리고 오늘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했고 달러도 소폭 하락했죠.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최근에. 그래서 나쁘지 않는데 자, 골드만삭스 증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유로화가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에 지금 금융권들이 좀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에서 전국 트럼프 지지율이 또 올랐다. 사실은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고 해리스가 이제 전국적인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계속 조금 커지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이 당선 가능성에 최근에 제가 국채금리가 중요합니다.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제가 했는데 빨간색이 이 국채금리고 검은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국채금리가 오를 때마다 코세피 지수가 바로 그냥 충격을 먹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반비례가 되는 지표가 좀 명확한 지표들이거든요. 그 중에는 가장 정확한 게 바로 국채금리지 않나.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4.2%대 이상 튀어 올라가면은 코스피는 조정 나옵니다. 늘 그랬어요. 네, 늘 그랬어요. 이거는 뭐 정답이 없는 주식시장에서도 몇 개 틀리지 않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파병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뭐 살상무기를 당장에 보내거나 뭐 맞파병을 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쉽지 않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글로벌 리스크가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피곤해 일단. 네, 제가 이제 이 전쟁 관련해가지고 어제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밑에 코멘트가 많이 달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맞습니다. 정답이 없는 이슈예요, 이 이슈는. 그래서 최대한 좀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게 좋은데 쉽지 않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노이즈, 소음.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불확실성이라든가 직장 리스크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좀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마초 합법 국가의 입국자도 양성 반응이면 처벌한다. 이것 좀 해야죠,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이 마약 이 사범들이 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5배가 늘었어요. 근데 지금 마약 관련해가지고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손방망이야. 요거는 중국어 좀 배워도 되지 않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용을 하는 게 괜히 교도소 넣어봤자 우리 밥만 축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처럼 사용을 하면 해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편 전쟁으로 이제 마약 트라우마가 엄청 강해가지고 그냥 마약 밀수하면 무조건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약 밀수자들은 사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행 총재가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저 최근에 엔케이 트레이드 8월 5일날 뭐 그런 급락이라든가 시장 충격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인당 GDP 일본 나왔는데 일본은 계속 1인당 GDP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게루 총리가 일본의 조금 이 정상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때려버리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좀 쉽지 않다. 네, 일본도 어질어질해요. 자, 그리고 뭐 정부의 이제 공격용 무기 지원 검토 이슈에 최근에 뭐 드론 관련 테마주들, 폭탄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시간에 강세가 나왔던 게 디페이크 관련된 테마주들이죠. 센즈랩이 대장입니다. 네, 센즈랩만 보시면 된다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증권가에서 이번에 업종에 대해서 두 가지 전망을 내놨어요. 건설사 수익성은 직격탄이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시멘트 업계가 다 도산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건설 분양 상한제가 걸렸잖아요. 건설비는 안 올라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마진이 안 남는 거야. 시멘트 업계도 그렇고 다른 업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건설 업종들의 실적이 계속 좋지 않다. 근데 조금 더 고개를 돌려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업종이 건설 업종이에요. 건설 업종. 예, 여러분도 놀라셨죠? 건설 업종들이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네, 제일 많아요. 요건 제가 나중에 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건데, 아무튼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거고, 그 대신에 화장품주는 살아.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연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정 이슈가 있죠. 화장품주들은 광군제가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가 있습니다. 다 한국 화장품들이 좀 흥행할 수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 가져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이 비만 치료제가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 낮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비만 치료제 효과보다는 비만이 이제 치료가 되면서 건강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보면 연관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정말 좀 있으면 이제 그냥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선두 아시죠, 여러분? 선두. 드래곤볼의 선두를 딱 먹으면은 다 낫는단 말이에요. 모든 이 병이. 그래서 선두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드래곤볼의 선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선두가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되고, 그 비만 치료제 테마주들이 되고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바이킹 테라피틱스, 물론 지금 비만 치료제 글로벌 탑2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입니다면은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따라가고 있어요. 3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3등. 그 대신 이번에 바이킹 테라피틱스 발표했던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높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체 비만치로 체마주들 단기적인 반등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온큐 우리나라 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또 몇 개 안 되죠. 아이온큐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네, 그래서 아이온큐가 또 오늘 미국 양자 에너지부에서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돈을 투자하겠다 입장 밝히면서 또 많이 올랐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많죠. BHI 열받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SMR 관련 테마주도 유튜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 요새 하나증권이 화가 많이 났나봐. 매도 리포터를 하루에 한 4개씩 쏟아내네요. 네. 하나증권의 매도 리포트가 좀 무섭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뭐 큰 일정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또 단타 한번 잘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요새 너무 안 남겨. 조회수 대비 3%도 안 나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오늘 좋아요 좀 많이 남겨주세요.